안녕하세요. BTMS 보타이맨 실버 채널입니다. 1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서는 마스크를 3개를 착용해야 95%의 바이러스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일전에 파우치 박사가 2개를 권장하였으나 2개의 경우에는 50 내지 75%만 차단이 되며 3개가 완전에 가까운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숨이 먼저 막혀 죽겠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월호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하이드로클로리킨을 사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조기 치료가 질병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환자가 자가격리 중 HCQ 하이드로클로리킨을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19study.com의 리서치에 의하면 총 237건의 연구 보고가 있었고 그 중에 171건의 검토를 한 결과 67%의 환자가 조기 치료 임상시험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의 검열위원회에서는 HCQ 효과에 대한 과거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과거에 프랑스에서 HCQ의 사용에 게시된 문구인 즉시적인 신체적 상해를 유발합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자기들이 그간의 실수를 자인하였습니다. 파우치, CDC, 빅텍 등의 하이드로클로리킨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하이드록시클로리킨 HCQ에 대한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44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로 사망하였는데 67%인 29만 4,800명은 살 수 있는 확률 범위 내에서의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게이트웨이 펀딧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 가금류 가공 공장에서 액체 질소의 누출로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10여 명 중 3명은 아주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게인스빌 소재의 프라임 파크 푸드라는 공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이곳에 산지한 닭공장들은 한인들에게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 피해자 소식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트모 수용소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펜타곤은 9.11 테러의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5명을 포함한 많은 테러 용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요일 저녁 국방부 한 관리가 서명하였으며 고 기트모 수용소에 본인들의 동의하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8일 현재 미국은 4,838만 6,275개의 백신이 배포가 되었으며 2,169만 8,606개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00만 명 이상이 1,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FBI가 4억 달러에 상당하는 남북전쟁 당시의 금괴를 발견하였는지에 관한 문서 공개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Finder Keepers LLC의 대표인 윌리엄 클럭이 엘크 카운티의 덴트론 지역의 발굴 현장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이 지역은 봉쇄가 되었으며 50여 명의 요원들이 장갑차들과 특수장비를 감시 통제하에서 대규모의 발굴이 이루어졌으나 FBI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만 발표를 하고 있으며 한편 관련 서류는 봉인을 하여버려서 윌리엄 클럭은 이번에 변호사를 통하여 문서기록 봉인 해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럭은 만약에 이 금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자기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토지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 임대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토지의 화석연료 생산자를 대표하는 그룹인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와이오밍주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조 바이든이 서명한 최근의 행정명령이 그의 법적 권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대통령이 공공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권한이 없으며 모든 미국인은 공공토지 아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리하여 책임감 있게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캐트린 감마 회장이 소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리스를 금지하면 향후 개발 및 기존의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바이든은 반세기 이상 적용되어 온 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 행정명령이 광물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 및 정책관리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에너지 특보인 존 케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비행기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독립석유협회의 단 네츠는 별도의 성명을 통하여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석유 및 가스 시추에 대한 금지입니다. 미국 석유 및 가스 탐사자와 생산자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바이든의 금지는 환경 좌파를 위한 과도한 시도이긴 하나 이것은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며 주정부의 자금 고갈을 초래한다고 하며 앞으로 10년이 유효한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채굴 임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합의하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소액 투자자 억제를 하여 손해를 끼친 에빈 로빈후드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소환하였습니다. 최근 개미 투자자들의 게임샵에 대한 소액 투자를 로빈후드 앱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거액 투자자들을 위하여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신임 재무장관이 제네 옐런이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에 저촉된 행위가 있는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타델과의 관계에서 제네 옐런이 2019년 10월에 시타델로부터 29만 2,500불, 12월에 18만 불을 받았으며 2020년 10월에 33만 7,500불을 받아들여 총 80만 불을 받은 시타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여를 했는지 여부를 지금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신임 재무장관의 서약식에서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하여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범법 행위가 있으면 가야죠.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버엇이 바이든 정부의 석유가스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대하여 싸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텍사스는 워싱턴의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건국 대리인의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하여는 브루실드와 광범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카운티, 약국, 민간의료 제공자에 대한 백신 용량 분배를 감독하기로 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안티파 폭동이 다시 심화해지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안티파들이 ICE에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체포된 일당 중에 한 명인 칼 닐슨은 폭동 등의 혐의로 일전에 체포되었다가 보석금 없이 석방된 자로서 이번에 또 폭동에 가담한 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티파에 대한 처벌이 없으므로 중복적으로 같은 폭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